야, 진짜 커튼 쳐지는 게 보이시죠? 거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샘의 농업톡톡의 최샘입니다. 오늘은 포도 광폭형 비가림 시설과 스마트폰 원격 조절 시스템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포도원 개원 시 가장 많이 지출되는 비용이 이 지주 설치 비용인데요. 보통 최근에 평당 3, 4만 원 정도 든다고 보면은 오늘 이 시설을 하는 데에는 평당 10만 원 이상 드니까 한 서너 배 이상 많이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시설을 하실 때 참고하셔가지고 나한테 맞게 적용해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차후에 기회가 된다면 보통의 유럽종 포도를 재배하기에 적합한 시설은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종 포도 시설은 기존에 이제 캠벨 농사를 짓던 폭이 좁고 정고가 낮은 시설에서는 고품질 재배가 어렵기 때문에 새로 시설을 하시는 분은 높은 천장과 광폭형으로 하셔야지 고온 장애를 줄이고 입수 확보에 유리하고 여러 가지 병해와 생리 장애들을 줄이고 고품질 포도를 생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샤인은 적정 착과량을 달았을 때 9월 중순 수확이 시작되는데요. 8월 가온하우스 샤인 수확이 끝나고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샤인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 초 숙기가 덜 됐는데 조금 일찍 나오는 노지 샤인은 가격은 비싼데 품질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시설은 그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만든 작은 연동하우스 같은 비가림 시설입니다. 무가온 촉성 재배로 포도 수확기를 10일 이상 당겨서 빠르게는 8월 말부터 수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든 하우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설의 포인트는 세모형 지붕과 천창 자동 개폐, 그리고 차광 및 보온 커튼, 방열팬 시설, 스마트폰 원격 조절 장치입니다. 그리고 영상 끝에 로컬랜드 이대훈 대표의 새망 설치 노하우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하셔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포도밭의 면적은 600평입니다. 여기는 포도하우스를 짓기 전에 논으로 계속 사용해왔고 지금도 양옆과 뒤쪽 그리고 3면이 모두 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시설을 하기 전에 이제 배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자 마사가 들어간 흙을 15톤 차로 한 80차를 정도 넣어서 옆논보다 한 30cm 정도 높였고 3면에 이제 1m 깊이에 200ml 짜리 유공관을 묻어 가지고 옆논에서 들어오는 물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유공관에서 들어오는 물은 이렇게 집수를 해서 물이 차면은 자동으로 펌프가 되어서 빠져나가도록 시설을 했습니다. 그럼 하우스 시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주 기둥인데요. 3.5m 짜리 이제 파이프를 땅 밑으로 이제 50cm를 받고 전고가 지금 3m 높이입니다. 보통은 3m에서 3.2m 짜리 파이프를 땅속으로 50에서 70cm 정도 받고 전고가 이제 2.5m가 되도록 합니다. 지주가 이렇게 높을수록 높이 햇빛에 많이 노출이 되어 가지고 결실된 과실의 품질이 좋아지겠지만 설치할 당시나 차후 비닐 보수 시 그리고 또 새망 설치 시 등의 이제 효율성을 감안한다면은 청고를 2.5m 정도로 하시는 것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너무 높으면 작업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열광 거리는 이 기둥과 기둥 사이 이 거리는 최소 이제 2.7m에서 3m 정도로 시설을 하는데요. 밭 사이즈에 따라서 적용하시면 되겠고 이 밭은 2.8m입니다. 그리고 기둥과 기둥 간격, 이 주기둥과 주기둥의 이제 간격은 2m인데요. 여기는 기상재해를 대비해서 아주 촘촘하게 이제 시설을 한 편입니다. 근데 이제 김제시 로컬랜드 포도원은 4m 간격으로 이제 설치를 하셨다고 하는데 무리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지역의 기상 여건에 또 맞게 또 예산도 생각을 해서 최대로
효율적으로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을 보시면은 이렇게 중방, 지붕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는 이 중방이 2개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기존 시설들은 중방이 지붕과 맞닿아 있는 요거 하나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설은 중방을 위아래 2개를 설치를 해서 열이 빠져나갈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커튼도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커튼 설치 시도 이제 원활할 수 있도록 중방을 2개를 설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방 간격은 또 20cm입니다. 그리고 요 주지 유인선 높이는 지금 땅에서부터 120cm로 설치를 했는데요. 샤인은 송이 축이 길어서 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작업의 효율성을 생각한다면은 청고와 열 간격이 이제 받쳐준다면 130cm로 약간 높여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유인선 고정용 파이프입니다. 이게 유인 고정용 파이프거든요. 이 밭은 한 칸 띄우고 하나씩 설치를 했는데요. 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파이프와 코팅 와이어를 섞어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예. 그리고 보통 결과지 유인선은 1단이 30cm 높이에 설치를 하는데요. 샤인은 이제 3가지 발생 각도가 캠벨보다 넓게 나와서 주지 유인선 아래로 이렇게 생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새순을 본잎 9매가 되기 이전에 위쪽으로 유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쉽게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일단 철선 이 30cm 아래에 15cm 정도 이내에 가변성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유인선을 하나 설치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로컬랜드에서 설치해 놓은 가변성 유인선을 한번 참고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누워서 가요. 누워서 가가지고 바람 불면 확 돌아버려. 그러니까 이렇게 축대가 없을 때, 낮을 때는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여기에 딱 걸쳐. 딱 걸치면 여기. 그리고 이 시설은 비를 차단하기 위해서 열간에 유격이 없고 지붕이 세모형입니다. 요거는 지금 실내에서 보는 모습인데요. 제가 밖으로 나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시설은 지붕이 둥글고 열간에 환기를 위한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시설은 열간 공간 유격이 없는 대신에 환기를 위해서 천창 좌우에 자동 개폐기를 설치를 해서 환기가 잘 되도록 했고, 열과 열 사이에 천창을 닫았을 때 빗물이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물바지를 설치를 해서 빗물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저병이나 노균병, 그리고 열과 감소 등의 이제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특이한 사항은 지붕이 둥글지 않고 세모형입니다. 개폐 장치를 설치할 때에 원형으로 설치를 했을 때 창이 끝까지 잘 안 닫히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자동 개폐 장치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세모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세모형은 자동 개폐 작동이 이제 좀 더 원활한 점과 눈이 왔을 때 덜 쌓인다는 것이고, 반면에 둥근형에 비해서 바람을 많이 타는 단점도 있습니다. 오늘도 바람이 엄청나게 부는데요. 하우스 안에서 더더더더 소리가 나거든요. 예. 다음은 커튼입니다. 당초 이제 햇빛 차단을 목적으로 차광막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겨울철에 보온도 할 수 있고 여름 고온기 때 햇빛 차단용으로도 쓸 수 있는 커튼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옥스퍼드지라는 꽤 도톰한 이제 원단을 사용을 했고요. 설치는 직접 하셨고요. 원단 값으로 600평에 한 25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농가는 이제 5겹 커튼을 이제 설치를 하신 분도 계신데요. 설치까지 업체에 맡겨가지고 1,8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5겹 커튼이 보온 효과는 크겠지만 예산이 7배가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크죠. 그리고 이제 이 농가는 지금 천창에만 커튼을 설치를 했는데요. 차후 보온을 위해서 측면에도
커튼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시설은 규모가 이제 대형 연동하우스보다 작기 때문에 온도를 올리고 내리는 면에서 대형보다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초쯤 대형 하우스와 같은 시점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피복을 했을 때 연동 하우스보다 공간이 좁으니까 보온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또 2년 차에는 뿌리 확보도 덜 됐고 나무가 아직 어리니까 보온하지 마시고 3년 차부터 적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열팬 시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열을 방출한다고 해서 방열팬인데요. 여기 보시면 팬 뒤에 이렇게 램프가 달려 있어요. 그 램프에서 열을 내고 그 열을 팬을 돌려서 불어낸다는 그런 원리인데요. 이 밭 600평에 24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 고온기 때는 램프를 끄고 환풍기로만 사용을 하고요. 봄철 저온 피해가 우려될 때에는 램프를 켜서 열을 방출하는 팬으로 이제 활용을 합니다. 방열팬 설치 시 팬 시설 자체도 고가이고 또한 전기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농장에서는 대부분 5kW 전기를 쓰고 계신데요. 방열팬이 전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승합이 필요하게 됩니다. 방열팬 한 대당 400W 정도 전기가 소요되니까 24대를 돌리려면 10kW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합할 때도 비용이 들고 기본 전기료도 많이 올라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5kg 미만일 때는 8,000원이고 그리고 10kg 이상은 25,000원 그리고 15kg 이상은 35,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써보신 분이 방열팬 사용 시 전기료는 많이 쓰는 달 기준으로 한 15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는 쓰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설치비와 전기료도 만만치가 않겠네요. 그래서 환풍기를 싸게 따로 설치를 하고 서리 피해 예방으로 이동식 열풍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어떨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신 이 모든 시설들을 스마트폰으로 작동시킬 수가 있고 CCTV가 지금 이 밭에 실내 실외 합쳐서 6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현장의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스마트폰 원격 조절을 위해서는 인터넷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매달 2만 원 이상의 요금도 내야 하니까 매일 농장에 가는데 굳이 스마트폰 원격 조절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CCTV 정도만 설치를 하셔가지고 창 개폐 상황이나 외부인 출입 그리고 도난 방지 등을 모니터링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장주님 스마트폰으로 원격 조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뭐부터 하죠? 이거? 천창 자동 개폐부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스마트폰을 켜시고 이 작동은 어렵지가 않아요. 네. 네. 카메라 없어요. 얼굴이 지금 핸드폰으로 다 비치네요, 회장님 얼굴이. 그러면 천창, 좌우 이렇게 되어 있고 측창도 다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제 천창만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실행. 지금 닫혀 있나요? 네.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지금 닫아놨는데 열기를 지금 실행을 했습니다. 여기. 예, 실행 눌렀죠. 그럼 이제 실행이 돼야 되죠. 이제 소리가 들립니다. 예. 윙 소리가 들리네요. 여기 닫혀 있었던 것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회장님 좌우 다 하셨어요? 한쪽만. 원래 이게 좌우가 다 열리는 건데 지금 우측만 지금 열기를 해놓는 거고 좌측도 한번 해봐 주세요. 이렇게 좌우가 천창이 다 열리니까 환기가 아주 잘 될 것 같아요. 거의 그냥 뭐 뻥 뚫리는 거잖아요. 지금 좌측도 열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새만 거들 일은 또 없겠다, 그죠? 겨울에도 그냥 놔두면 되고, 요 비닐을 갖다가 내리면 되니까. 지금 좌우 천창이 전부 다 개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까지 올라가나요?
지금 회장님은 요만큼 조절을 해놨는데 좀 끝까지 말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좌우가 이렇게 다 개폐가 되니까는 환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회장님 요거 커튼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역광이라 가지고 화면이 영 안 좋아요. 거꾸로 가서 할까요? 그러면 잘 보일 것 같아요. 일단 커튼부터 내려놓고 커튼을 닫기를 해야죠. 예. 닫기 해야지 이렇게 오겠죠? 예. 아주 저쪽에 되면 네. 잡으니까 딱 저기. 천천히 움직이네요. 오늘은 진짜 손이 시려요. 갑자기 추워져가지고요. 네. 한 바퀴 싹 돌을까요? 네. 이게 훨씬 좋네요, 영상이요. 야, 진짜 커튼 쳐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완전 거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커튼이 쳐지니까 역광도 뭐도 필요 없네요. 빛이 차단되니까요. 예.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제가 카메라를 들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집 CCTV, 실내에 있는 CCTV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내에 이렇게 CCTV가 설치가 되어 있고, 회장님 CCTV가 실내에 몇 대죠? 실내 4대. 실내에 4대, 바깥에 2대. 네, 그렇게 해서 합이 6대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와, 커튼이 이제 거의 다 쳐졌어요. 네, 보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쪽 방향으로 지금 해도 태양이 가려지니까 영상이 괜찮죠? 지금 거의 겹쳐졌거든요. 오버랩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 다 쳐지면 자동으로 멈추나요? 네. 와, 이거 멈춰. 예. 멈출 때까지 한번 있어 볼게요. 이제 멈췄습니다. 이렇게 싹 겹쳐지고 나니까는 멈췄거든요. 커튼을 치니까 훨씬 포근한 느낌이 드네요. 회장님, 물론 이거 측창도 다 자동 개폐가 다 되는 거잖아, 그죠? 그렇죠. 거의 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그 원격 조절을 다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으로 관수까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또 농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광폭형 비가림 시설과 스마트폰 원격 조절 시스템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시설이 참 거창합니다만 이렇게 앞서가는 농가가 또 있어야 보고 배울 수도 있고, 똑같이 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고 응용 적용할 수 있으니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지난번 로컬랜드에서 이대훈 대표님께 배운 새망 설치 및 활용 방법에 대한 노하우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첨부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최쌤이었습니다. 여기 무지막 지역에 누나 여기 막 40cm 치고 와요 눈. 근데도 여기 4m에도 암실 안 해요. 이게 무너지는 이유는 뭐니? 여기에 새망을 씌웠는데 걷질 않았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낙엽이 지고 나면 새망을 걷어가지고 여기다가 딱 걸쳐놔야 돼요. 가지고 이걸 비워놓으면은 눈이 오면 그냥 흘러내려 버립니다. 그래서 절대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무너지는 포도밭들은 거의 99%가 이 새망을 안 걷어요. 게을러 터져가지고. 그러면 눈이 오이면 여기에 딱 걸려 있어. 그러면 녹아. 그러면 눈 속에 스포츠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이 녹는 놈에 물을 다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또 와. 그러면 한쪽으로 기울어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대표님도 내년에 여기 새망을 치세요? 네. 요로 이렇게만 치세요? 아니면 전체를 다 덮으세요? 아니 여기만 쳐 여기만. 1m짜리 저 새망이 있어요. 전체를 하는 사람들도 아니요.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 치마 클립이라고 요만한 게 있어요. 고리 달린 게 여기다 딱 끼워요, 두 개만. 예, 그리고 1m짜리 새막을 저기서부터 쭉 잡아 당겨서 그냥 이렇게 끼우기만 하면 돼요. 끼우기만. 예, 예.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그럼 수다잖아. 예. 치마 클립 여기다가 요만한 거 딱 끼워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고리가 달려 있어요. 아니 이렇게 끼우면 돼 그냥. 땡기가 와서 갖다 걸면 되겠네. 예, 한쪽. 저는 다 그냥 기분이 났습니다. 근데 저쪽 끝다리 보면 그 사철 처리하는 데가 있거든요. 패드 거기다 딱 걸어서 가지고 이쪽에서 팽팽하게 잡아 당겨서 사철 처리 딱 해놓고
그냥 양쪽에 서서 이렇게 끼우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새도 안 들어오고 참 아주 좋습니다. 거들 때는 그냥 빼서 이쪽으로 걸으시면 돼. 예. 예, 이제 아셨죠? 예, 오케이, 오케이. 천하 쉽습니다. 참 이쁘게 같이 있습니다. 아니 그럼 대표님 그 그물은 내년까지 그냥 여기에 달아놔요? 아예 평생 있어 이제 평생. 예. 봄 되면 다시 불러가지고 이쪽에다 다 끼우고. 좁으니까 여기 걸어놔도 뭐 요만큼밖에 안 되겠네. 근데 우리 사람들은 다 그걸 걷어서 창고에 놔뒀다가 그렇게 이걸 배우려고 여기 왔잖아, 먼 데까지. 예. 아, 요 걸림이 요 꼬꼬랑아, 딱 찡구만 꼬꼬랑아 요리. 치마 걸림이 되나? 치마 걸림이 보통 이렇게 돼가 있는데 이건 이렇게 된 것도 있나 보죠. 예, 이렇게 아니 요만 해가지고 우리가 꼽는 자리가 이렇게 돼 있어. 여기에 딱 꽂으면 뒤에가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아, 요만큼. 여기에. 예. 여기에. 예. 여기도 있는가 그게? 그래서 난 이렇게 된 것도 있는 거 싶어. 사람들이 모르고 안 했지. 다 있어, 언제 가면 다 있어. 다 저세 개가 다 있어, 세 있어요. 개. 있어. 가지고 그냥 저 망 갖다 그냥 걸면 돼. 걸면. 나와서 파이프 파는데.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 두 개만 걸면 돼요. 이렇게 딱 걸고 딱 걸고. 예. 단지 이제 새가 못 들어가게 까치가 영리하니까 못 들어게 하려면 저쪽에다가 이제 크립으로 채고 이쪽에서 세게 잡아당겨서 처리해야 돼. 그러면은 여기 예,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딱 돌아지게 잡아당기면 딱딱 붙여. 여기에 딱 붙어요. 그렇지. 예, 가지고 이제 이게 낙엽 지면은 11월 달 되면 이렇게 빼가지고 이쪽 반대편에다 걸어놔요. 예. 누구는 안 수월하겠나 그죠? 예. 아이 그래도 꺼내가 걷는 거보다가 이건 안 뜯기는데 일단 한 개는 안 뜯기는데. 그게 가장 쉽습니다. 네네네. 가장 쉬워요. 하는 거.